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제가 다른 브이로그에서도 언급을 되게 많이 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장자 책을 소개하고 같이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어떤 점이 제게 영향을 많이 줬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자 읽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모았던 종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중학교 선생님과 모임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모임을 진행하냐 많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럭키하게도 저희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해설과 그리고 질문들, 재물론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자. 뭐 깨달음을 주었거나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자.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메모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딱 이제 한 장이 클리어 파일 하나가 완성이 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보다 더 식견이 넓은 분들의 해설을 읽고 또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자의 세계관은 굉장히 큽니다. 1편에서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된다라는 어떤 우화로 시작을 해요. 장자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았는데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었대요. 세계관이 엄청 크죠. 물고기가 변할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붕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도 몰랐고 한 번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았습니다. 정말 큰 새인 거죠. 날개 한쪽이 구름만 하니까요.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1편은 자유롭게 논일다라는 뜻의 소요유입니다. 어강남시의 풀이에 보면 이것이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장자가 바람, 하늘을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30쪽에 있는 이 말이 정말 좋았어요. 바람을 타라 라는 말이 생기를 찾아라 그리하여 활기찬 삶을 살아라 이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일할 때 되게 피상적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그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자면 저의 경우는 생기가 없었어요. 집에 오면 말도 별로 안 하고 싶어지고 표정도 많이 없어지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좀 슬프죠.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는 게. 이러고 누워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고 누구를 봐도 그렇게 막 이렇게 리액션 하는 게 되게 힘이 빠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팡 쓰고 나면은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허하다고 해야 되나 생기가 없었어요. 또 35쪽의 소유유에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이를 보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를 간단 말인가? 나는 한껏 뛰어 올라도 몇 길을 못 올랐다가 내려앉아서 기껏해야 이 숲에서 저 덤불로 날아가는데 도대체 저 붕새는 저렇게 날아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1장 소유유 시작하자마자 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깊고 깊은 바다에 엄청 큰 물고기가 하늘에 엄청 큰 새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새 이름이 붕이래요. 근데 메추라기가 붕을 보고 비웃었대요. 아니 나는 이 숲에서 저 숲으로 날아가는 게 전부인데 저 붕은 뭐하러 저렇게 높이 날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큼과 작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큼과 작음의 차이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메추라기는 절대 붕새가 왜 저렇게 높이 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시야의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메추라기면 절대 붕새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메추라기에게 내가 왜 높이 나는지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잠재력을 살려가지고 변형하는데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직 보통의 사람, 상식인입니다. 현실적이고 정말 메추라기 같은 사람이죠. 과장, 군수, 장관, 국무총리, 인생의 그런 직책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을 상식인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처럼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자기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또 그런 가능성을 말하려는 사람, 또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하러 저렇게 날려고 하는가? 이게 상식인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칭찬이나 비난에 육중한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영광과 치욕을 분별해서 세속에 구애되지 않고 초연한 경제에 이른 사람. 셋째는 열자입니다. 바람을 타고 아무데나 날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절대 자유의 경지는 아닙니다. 15일마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요. 훨훨 날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 바람에 기대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디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 경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 번째 단계가 장자가 궁극적으로 이상이라고 말하는 우주의 원리에 기대서 자연과 하나가 돼서 무한한 경제 논의는 절대 자유의 단계. 네 번째 완전한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식인에서 송영자 같은 2단계의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장자는 정말 신인의 경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1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준 큰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5섬들이 박이 열렸네. 거기다가 물을 채웠더니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지.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깊이가 없이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네. 크기만 하고 달리 쓸모도 없어서 깨뜨려서 버렸네. 하니까 장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자네는 어찌하여 5섬들이 박으로 큰 술통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길 생각을 못하고 깊이가 너무 얕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걱정만 했단 말인가. 53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쓸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강남 씨의 풀이를 보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형성된 쓸모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에서 쓸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버려야 할 것,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공무원, 어떤 직책, 직업의 쓸모에 대해서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자체로 쓸모가 있는데 나의 그 자체의 쓸모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내가 엄청 큰 정말 특별한 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쓸모없어 느껴지고 자책하게 되고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쓸모에 맞춰서 나를 보다 보면 내가 정말 고유하게 가지고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만들어온 쓸모는 사실은 작고 일반적이고 흔하고 뻔한 이야기들인데 나는 어쩌면 뻔한 쓸모로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동새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무가 가구로 만들 만한 나무 목재가 아니어가지고 걔를 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엄청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엄청 큰 나무로 자란 거죠. 쓸모 없기 때문에 그 나무가 베이지 않아서 엄청 큰 나무가 되어서 쉴 곳이 되었다. 당장의 쓸모가 절대 무엇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당장의 쓸모가 내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장자하면 명이라는 글자가 되게 많이 마음에 남았는데 명이 여기서 하늘의 빛인데 밝음이거든. 하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밝음. 근데 나를 비우고 나를 덜어내야 이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속이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하면 밝음이 보인대. 자아라는 게 나를 자꾸 그르치는 내 주관? 내가 자꾸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잖아. 이 실패는 극복할 수 없는 실패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자연에 사실 그런 일이 어딨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어딨어. 자연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자꾸 자연의 이치에 나를 합일시켜야 된다. 나를 비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꾸 그 인생의 순리, 어떤 운명 앞에서 내가 자꾸 판단하는 거지. 잘된 일이야, 안 된 일이야, 망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이런 걸 자꾸 판단하다 보면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사소한 편견과 선입견에 가로막히고 알맹이 없는 말장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죠. 시비를 따지는 병폐를 고치려면 밝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82쪽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일방적 편견을 버리라는 것이다. 사물을 한쪽에서만 보는 편견을 버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사물이 이것이 되면서 저것도 된다는 것을 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시작이기도 하지만
끝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일이 회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뭔가 새로 시작했고 모든 것은 다 전체로 봐야 하는데 자꾸 그걸 단편으로 보다 보면 성패가 자꾸 생기면서 나 자신의 가능성을 자꾸 제한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본다는 말이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책상을 보면 이것이지만 저쪽에 앉은 사람이 보면 저것이죠. 나에게 사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이 책상을 두고 이것만이라고 고집하고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절대화하는 게 진짜 무서워. 수험생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잖아요. 이것 말곤 없어 이런 거. 하지만 그것 말고 없기는 뭐가 없어. 모든 것은 결국에 다 인생을 이루는 것일 뿐이죠. 장자가 자꾸 붕세의 마음으로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 층의 깊이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를 자꾸 얘기한다고 전 생각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 나한테 삶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내가 어떤 층위에서 어떤 깊이로 어떤 맛을 느끼면서 살 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비록 보통과 다른 관점으로 삶을 자꾸 바라봤을 때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늘 외롭고 정말 딱 한 사람이라도 나와 대화하고 인생을 비슷한 관점과 시야에서 볼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44쪽에 이름에 매이지 말고 꾀의 창고가 되지 말고 쓸데없는 일 떠맡지 말고 알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장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했던 게 작년 1월부터 거의 6개월 동안 모임을 하면서 읽었는데 생기 있잖아요. 그 생기를 좀 찾은 기분이 되게 들었어요. 인생을 내가 이렇게 확 엄청 넓은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 내 좁은 주관들을 좀 털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었는데 장자를 통해서 말이 그냥 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읽어주고 싶은 게 지금의 나에 안주하지 말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탈바꿈해야 한다. 126쪽에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지. 크게 깨어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한바탕 큰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상 깨어있는 줄 알고 주제넘게도 그러함을 분명히 아는 채 하지. 141쪽 우리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알려고 하면 더더욱 위험할 뿐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게 진짜 많아.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배부른 소리잖아. 회사 다니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쵸? 근데 먹과의 꽁이 나 같았어. 못과의 꽁 한 마리 10걸음에 한 입 쪼고 100걸음에 물 한 모금 갇혀서 얻어먹기 그토록 싫어함은 왕같은 대접에도 신이 나지 않기 때문. 신이 나지 않다가 내가 말한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었고 갇혀서 얻어먹는 게 나 같았어. 연못가에 10걸음 걷다가 모이 하나 주워 먹고 100걸음 걷다가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정도로 힘들고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대로 유유자적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잘 얻어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신나는 삶이라는 것. 이게 제가 사서 고생하는 이유인 것 같네요. 어떤 걸 배우면서 살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층위에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계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깊이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깊이로 이 인생을 음미할 것인가. 이 인생의 의미를 정말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삼시세끼 밥을 먹고 누구나 일을 하고 누구나 공부를 하지만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느 층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잊고 비움으로써 내 무한한 가능성을 무한대로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장자를 읽으면서. 그래서 장자가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논일다가 일장의 제목인데 자유롭게 논일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이 태도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 주게 할 건지 많이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장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장자가 왜 좋았는지에 대한 작은 소견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에서 선생님께서 소개시켜주신 앨리스 워커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렴이거든요. 검소하게 살렴, 삶을 선물로 여기면서 조금 떨어져서 자신을 보렴. 아무것도 바라지 말렴, 검소하게 살렴, 동정을 바라지는 말고. 누가 너를 동정한다면 기꺼이 필요한 만큼만 받으렴. 뭔가 받고 싶을 때 참아보렴. 받고 싶은 충동에서 멀어져 보렴. 너의 작은 심장보다 더 큰 걸 바라지 말렴. 별보다 더 큰 것도 바라지 말렴. 큰 실망들을 친절히 다스리렴. 무심한 듯 차갑게 실망을 내 영혼을 위한 외투라 여기렴. 사는 이유를 발견하렴. 어떻게 엄청 작은 거인이 존재하는지 바보처럼 너무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렴. 검소하게 살렴. 삶을 선물로 여기면서 라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 삶을 선물로 여기면서 실망들을 친절히 다스리고 영혼의 외투로 여기면서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고 인생의 진정한 맛을 아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